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 현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인데 갚지 못한 돈은 60만 원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한 농로에서 발견된 승용차. 번호판은 떼어낸 채 운전석 가운데가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시각은 어제 아침 7시 10분쯤. 신고자가 새벽에 장비 가지러 오면서 보고 번호판이 없어가지고 신고를 했다는데. 차량 운전자는 건설 현장 노동자인 37살 전모 씨로 어제 오후 6시쯤 차량에서 9km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건설 현장 동료였던 45살 김모 씨가 지난 18일 저녁 8시쯤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하고 500m 정도를 직접 운전해와 시신을 이곳에 버렸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시신을 유기한 뒤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고 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뒤 번호판을 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이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직전 숨진 전 씨가 빌려간 돈 100만 원 중 60만 원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숨진 전 씨를 부검해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인증제까지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지난 17일 새벽 3시쯤 휴가 중에 이곳에 묵고 있던 현직 해양경찰관 24살 K씨가 여성 투숙객 2명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여성 객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침입한 겁니다. 경찰은 K씨를 중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계속 CCTV를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CCTV를 달고 또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2월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20대 투숙객을 성추행하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 민박을 대상으로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범죄 예방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와 CCTV 설치 등 안전 분야 20개 항목을 만족한 업소를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대상 업소 3,700여 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39곳에 불과합니다. 홍보가 조금 올해는 덜 된 것 같습니다. 잘 홍보를 하면서 민박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인증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게스트하우스 범죄,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특정 지역을 탈락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는 용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성산읍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논의가 시작된 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대정읍 신도리. 지형이 평탄하고 넓어 장애물이 적다는 점이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는 이 같은 신도리를 제2공항 입지 선정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용역 과정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도위 후보지 위치가 2단계 평가부터 남서쪽으로 이동했고 각도도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민가가 밀집해 있는 대정읍 영락리와 무릉리 마을 등이 포함돼 소음 피해 가옥수가 3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면서 농남봉이 사업 부지에 편입돼 경관 보전지구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등이 포함되면서 환경성 점수도 떨어졌습니다. 빨리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성산 부지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용역지는 해당 후보지에 수월봉 화살 쇠설층이 있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치를 찾은 것뿐이라며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했지 거기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불리한 자리를 찾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가 용역의 신뢰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입지 선정을 둘러싼 의혹들을 추가 폭로하겠다고 밝혀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 중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문제와 관련해 애시당초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진전이 없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원희룡 지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숙박시설과 함께 들어선 녹지국제병원.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문제를 공론조사에 붙인 것부터가 잘못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병원 개원 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해 8월인데 3개월 뒤에야 제정된 공론조사 조례를 적용해 조사 대상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론화 조사가 합당하다고 지금 지사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론에 붙이자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정면으로 거부하겠습니까? 그건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해서 되는 거죠. 지사님 욕먹을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예. 왜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예.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원희룡 지사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별법 처리를 위해선 여당을 포함해 다양한 정부 측 인사와의 협조가 필요한데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가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사님께서 접촉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잡으니까 당연히 권력을 잡으니까 민주당이 다 털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편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를 위한 반대 주민 사면 복권에 대해 원 지사는 내년 초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상급심 포기 등을 통해 사면 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올 들어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시에 사는 66살 A씨는 발열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머물렀던 제주 산방산과 전남 순천 묘지 등에서 SFTS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는 SFTS 환자 15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한라산 조리대를 제거하는데 말 방목과 벌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라산 조리대 군락지에 말을 방목하고 벌채를 진행한 결과 조리대 밀도는 42%, 줄기 길이는 68% 줄어든 반면 자라는 식물 종수는 27% 증가했습니다. 올해 벌채가 진행된 장구목의 생육 상태가 우량한 관목 비율은 30%로 2년 전보다 5배 증가했습니다. 제주 조리대는 한라산 국립공원 면적의 95%를 잠식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리운전에 뛰어드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만 명이 넘고 이 중 70%는 전업 대리기사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구미의 대표적인 번화가 중 하나인 원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대리운전이 하룻밤에 3, 4천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한 달 내내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실제로 버는 돈은 150~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한 남성. 사장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예방. 임원동에. 네, 알겠습니다. 구미의 대리운전 기본요금은 12,000원입니다. 여기에 업체에 내는 콜 수수료 3,500원이 빠지고 매달 통신비가 8만 원 정도 나갑니다. 1년에 보험료도 많게는 160만 원 정도 공제됩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대리기사를 이동시키는 차를 이용할 때도 한 번 탈 때 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5,000원씩 내야 합니다. 구미에서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포함된 이른바 출근비라는 것도 매일 1,500원씩 또 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출근비 어떤 명목 자체도 지금 콜 수수료도 상당히 비싼데. 대리기사의 실제 수입은 손님에게서 받는 대리운전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기사들 많이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은 많이 늘어고 콜수는 없고, 그러니까 딱 이 시장이 좁아진 거죠.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른바 법의 노조를 만들어 수수료 인하 등을 업체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강제로 차단을 해서 우리가 콜 기사로서 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정지를 한 겁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콜을 탈 수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중산간 지역에는 방로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조천에는 구름 많고 애월과 제주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부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9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10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산간 지역 구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윗세오름 영하 3도, 성판악 5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1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모레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32살 리모 씨 등 중국인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밤 제주시 연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 통행을 막으며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리모 씨 등 불법 체류자 중국인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지난 8월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구한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서울로 빠져나가려다 공항 검색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설 도박장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40살 서모 씨를 구속하고 도박을 한 혐의로 20살 김모 씨 등 2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제주시 노형동 술집에 사설 도박장을 차린 뒤 SNS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전문 딜러를 고용해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